구청장이 한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안에 유서와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구내식당, 그곳에서 벌어진 단 한 끼의 점심이 한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한 청년의 침묵, 그리고 그가 준비한 단 하나의 도시락, 그 속에 숨겨져 있던 7년 전의 진실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죠. 왜 그는 조용히 살아왔고, 왜 하필 그날 그는 폭탄 같은 도시락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저는 그곳에서 조리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여명이 채 거치기 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텅 빈 주방에 불을 켜는 일이 저의 하루를 여는 첫 장면이에요. 하얗게 김이 서린 유리문을 닫고 한 손엔 칼, 한 손엔 야채를 들고 묵묵히 채소를 손질합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만이 아침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지워내고 감정을 비웁니다. 제 하루는 늘 일정하게 반복돼요. 국을 끓이고 튀김을 올리고 반찬통을 채우고 배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그 시간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말이 없다고 이상하게 보는 이도 있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이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조차 저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밥을 조용히 먹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지도 않고 저 역시 눈을 마주치지 않죠. 이렇게 무채색 같은 삶을 5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말 없는 직원, 조용한 청년이라 부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저라는 사람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 기억은 시작됩니다. 제 아버지 한진수 씨는 서울시 환경청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소규모 업체의 대표셨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일어나 직접 시장을 돌며 식자재를 고르고 작은 트럭에 직접 짐을 싣고 운전하셨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고 가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운전대 위에서 쪽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정직하게 벌어야 밥 한 술도 떳떳하게 넘어간다. 그 말이 아버지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단단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하루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식탁에 앉아 계셨고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리셨죠. 도유나 사람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릇이 필요하단다.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게 정치에 대해 언급한 말이었어요. 알고 보니 당시 구청장이던 박문기 씨가 납품 계약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따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거절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곧바로 결과로 돌아왔죠. 계약은 끊기고
다른 거래처들 역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는 문을 닫았고 가족의 생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TV를 보지도 않고 신문도 읽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식탁을 치우시면서 한숨만 길게 내쉬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방이 조용했죠.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말 한 줄에 아버지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 23이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믿던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 정직하게 살아도 결국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 저는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피하고 말을 줄였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기억을 묻으며 살았습니다. 이곳 식당에서 일한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아버지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꺼내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 뉴스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박문기. 그 이름이 다시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TV 화면 속 그는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정의로운 서울, 시민과 함께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고 그 사람이 웃으며 말하는 장면이 제 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직했던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 사람이 이제 시민의 이름을 말하며 정의를 운운하고 있다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할 수 없다고요. 이제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세상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할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문기라는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SNS 글, 기자회견 내용까지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스스로가 이상해 보이기도 했어요. 잊지 못한 과거에 붙잡혀 몇 년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들끓는 감정을 품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가 어떤 옷을 입든 그 사람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요. 아버지를 쓰러뜨린 그 뿌리 깊은 부패는 겉으로 아무리 웃는 얼굴을 해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그 민낯을 드러낼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식당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저의 시야를 멈추게 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시민 간담회, 장소 구내식당, 정확히 제가 일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의심부터 들었죠. 왜 하필 여기서?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이곳이어야만 했을까? 하지만 확인해 보니 그의 측이 직접 요청해 온 행사였고 서민과의 식사 자리라는 명분으로 이 식당이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촬영팀도
보좌관도 함께 온다고 했고, 식당 내부는 며칠 전부터 행사 준비로 분주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은 아버지가 저를 부르며 도윤아, 이제 말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셨고, 어떤 날은 아버지가 말없이 저를 외면한 채 멀어져만 가는 꿈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요. 저는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흔들 수 있는 방법으로요. 우선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고이 접어 복사했고, 그가 생전에 정리해둔 계약서 사본, 당시 구청과의 이메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아버지가 몰래 녹음했던 방문기와의 대화 파일까지 모두 USB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특별한 도시락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식단과 다르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반찬을 골랐고, 디저트 칸 아래 작은 봉투를 넣었습니다. 도시락 상자 바닥에는 짧은 쪽지를 하나 적어 넣었어요. 이 도시락은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간담회 당일 식당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어요. 벽면엔 행사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었고, 카메라는 사방에 설치됐습니다. 박문기 씨는 정각 12시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채 들어섰습니다. 그를 따라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왔고, 식당 전체가 긴장 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배식대 뒤편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어색하지 않게 웃었고,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일일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하나,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 참 정갈하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여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겠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걸요. 식사를 하며 그는 음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주변 인사들과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 시간에 접어들자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포크로 젤리를 들어올리다 그 아래 놓인 봉투를 발견한 듯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죠.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고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으로 슬쩍 도시락 뚜껑을 덮더니 좌중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변해야 합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깨끗한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주방 옆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이 도시락은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마지막 진실입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문기의 눈이 저를 향했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7년 전 한 사람의 정직함이 어느 권력자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 앞에서 도시락을 받으신 분은 그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USB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된 음성,
계약서 4본,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 줄의 유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세상은 그날 조용한 도시락 하나로 인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날 도시락 속 진실이 식당 안을 넘어 세상 밖으로 전해졌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는 곧바로 기자들의 손에 넘어갔고 인터넷 포털은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예비후보 박문기, 과거 납품비리 연루 의혹, 한진수 씨 유서 공개, 내용은 충격적. 식자재 커미션 강요 녹취 등장 파문 확산. 정적 같던 제 하루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식당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표정은 당황스럽고 복잡했습니다. 도윤 씨, 이런 방식은 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식당 내부에서는 제 행동을 두고 말들이 오갔습니다. 누구는 용기라고 했고, 누구는 너무 극단적인 방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 날부터 몰려왔습니다. 박문기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조작된 파일, 정치적 음해, 고인의 죽음을 이용한 명예훼손, 해당 식자재 업체, 이미 당시 평가에서 제외된 곳, 제게는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녹취는 원본 그대로였고 계약서엔 박문기의 서명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여론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진실을 밝힌 정의로운 청년, 죽음을 이용해 감정을 선동하는 조리원, 저는 어느 쪽 말에도 이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시청 소속 한 간부였습니다. 혹시 잠시 만나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만나기로 한 장소는 을지로 어느 카페였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고 곧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시 감사 담당관입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7년 전 당시 내부에서도 납품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묻힌 일이었어요. 이번 자료를 보고 저희도 다시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일이 언급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녹취 파일은 어디서 얻으셨죠? 아버지가 생전에 따로 남겨두셨어요. 그 말에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당시 아버지께서 다녀가셨던 의원이나 병원 기록이 있나요? 우리는 이걸 진짜로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시청과 관련 기관에서 아버지의 사건이 공식 조사로 전환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박문기는 점점 궁지에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또 다른 오해를 겪게 됩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후배 한 명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식기실 옆 복도에서 그 후배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형 아니 선배, 이젠 여기가 무섭습니다. 무섭다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혹시 또 누굴 찍을까봐. 그 말에 제 안에 있었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분명 정의라고 믿었고 진실을 위한 행동이었는데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둔 감자 하나, 칼 끝에 닿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버지는 이걸 원하셨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주 뜻밖의 손님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혹시 진수 형 아드님 맞으시죠? 그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식자재를 납품하던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진짜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입을 열었어야 했는데 다들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박문기 측에 커미션을 냈고 아버지처럼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걸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는 줄었고 저를 향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제게 고개를 숙였고 누구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때 그 도시락 얘기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누구의 시선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감사팀은 아버지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녹취 파일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같은 시기 거래를 중단당한 다른 소상공인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7년 만에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박문기는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가 남긴 한 줄 사과문은 언론을 통해 짧게 전해졌지만 제게는 아무런 울림도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정의가 이겼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누군가에겐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 젊은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앞에서 식판을 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시락 잘 먹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서 저는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난도 오해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침내 전달된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식당 관리자실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시청 홍보실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나선다는 것이 또다시 저를 흔들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 끝에 저는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촬영 날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가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말해야 했습니다. 인터뷰는 인터넷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가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중 하나의 댓글을 읽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용히 싸우는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응답한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시청에서는 제게 공식적인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혹시 서울시 식자재 공공감시단 위원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제안을 들은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무거운 돌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이 알아주는구나. 그게 바로 아버지가 바라시던 세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삶을 조금은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식탁에 앉아 계셨고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밥 한 술을 뜨셨습니다. 이제 됐다, 도윤아. 이제 내 몫의 밥값은 다 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외침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그게 바로 제 도시락 하나에 담긴 진심이었고 아버지의 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 하나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가장 조용한 사람의 목소리에 가장 크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 도시락처럼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 못한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윤 씨처럼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좋아요는 다음 용기의 씨앗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